자, 퍼셉트론 지문입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이었고요. 문제를 일단 슥 한번 훑어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죠. A, B, C, D, E, F라는 녀석들이 앞에 좀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기역 밑줄, 그리고 나서 딱히 뭐 지문에 글자 말고 다른 표지는 없어요. 이제 보니까 첫 문제가 A, B, C, D, E, F네. 아, 이거 읽으면서 풀어야겠다. 이거 읽으면서 풀어야겠다. 그리고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이니까 기억은 뭐였죠? 기억은 학습시키는 경우죠. 학습시키는 경우. 일단 여기를 읽으면서 추론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 딱히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6번을 먼저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7, 18, 19번은 읽으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인간의 신경 조직, 자, 인간의 신경 조직입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할까요? 인간의 신경 조직. 이거랑 똑같은 게 컴퓨터의 인공신경망입니다. 그쵸? 인간의 신경 조직, 컴퓨터의 인공신경망. 그쵸? 그래서 인간은 뉴런이에요. 인간이 뉴런이란 말이 아니고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고 그리고 컴퓨터의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이죠. 그래서 인간 신경 조직 뉴런, 컴퓨터 인공신경망 퍼셉트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 그리고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요게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인공신경망부터 출발을 할게요. A가 인공신경망이니까 A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퍼셉트론이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 개의 입력 단자, 여러 개의 입력 단자, 그리고 이 값을 처리하는 처리 부분, 그리고 하나의 출력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뭐 x, y, z라고 할까요? 이런 가중치가 있대요. 이것을 입력값에 곱한 값들인데 이 입력 단자들이 입력값을 뭐라고 했죠?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녀석이라고 했죠. 여기로 어떠한 특정한 입력값 A, B, C라는 녀석이 들어가면은 얘랑 X를 각각 곱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이라는 것을 여기다 구하는데 이 가중합이라는 녀석은 뭡니까? 가중합이라는 녀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인데 식으로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따 문제 풀 때는 아주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이제 임계치와 비교를 합니다.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때 출력 단자에서는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은 가중합이 작다는 것은 요 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0을 내보내거나 임계치보다 이 가중합이 더 크게 되면은 1을 내보낸다. 요게 출력 단자에서 내보내는 출력 값입니다. 그쵸? 이러한 퍼셉트로는 출력 값에 따라 0이나 1로밖에 판정을 못 하는 거죠. 그쵸? 이에 비해서 인공신경망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B가 뭐였죠? B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B가 A의 구성 요소, B는 뭐였죠?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의 구성 요소 맞고요. 그리고 C는 B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C는 뭐였죠? C는 입력단자, 퍼셉트론은 입력단자와 어쩌고 저쩌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쵸? 3번 D가 변하면 2도 따라서 변한다. D가 변하면 2도 따라서 변한다. D는 뭐였죠? 가중치. 아, 근데 이는 고정되어 있구나. 이는 안 변하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3번 체크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17번 봅시다. 17번.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일단 이것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읽고 나서 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읽은 걸 바탕으로 다른 녀석들 뭐 해결될 게 있는가 한번 슬쩍 구경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여기 있네. 여기도 맞고요. 그쵸?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수학적인 모델링? 여기 있네요. 처음에 있네요. 그쵸? 선지 두 개가 판별이 됐네요.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밤이 늦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읽고 있었니? 인공신경망은 여기까지 읽고 있었죠. 이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은 입력층, 마지막에 있는 것은 출력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 여기다 겹쳐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맨 처음에 그냥 하나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맨 처음에 하나의 퍼셉트론이 있었고 이 퍼셉트론은 출력 단자가 하나 있으니까 출력값이 하나였겠죠. 그런데 요게 다음 계층 계층 여기도 계층입니다. 다음 계층에 퍼셉트론이 두 개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는 말 못해요.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 첫 번째 계층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다음번 계층에 있는 입력값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요 녀석들도 하나의 출력값을 뽑아내게 될 거고 만약 이 뒤에 세 개의 퍼셉트론이 있다면은 얘들은 각각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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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요 색깔로 합시다. 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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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판단해 가지고 0이냐 1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여러 녀석들로 뭔가 더 복잡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는 0이나 1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계층을 쌓아가지고 인공신경망으로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죠. 기억, 학습, 판단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였죠. 하나만 있는 퍼셉트로는 그걸 못한다고. 0이나 1로 판단하는 것밖에 못한다고. 근데 여러 계층으로 해도 결국 출력값이라는 것은 0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 학습 판단을 한다는 걸까? 음? 그게 궁금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쯤이 마지막 계층이라고 해봅시다. 마지막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지문에서는 딱 이 퍼셉트론 하나를 가지고 구조를 설명해 줬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상상을 해본 건데 퍼셉트론 하나를 가지고 요 구조를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맨 마지막이 출력층이다. 그리고 맨 앞이 입력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요 녀석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쵸? 요 녀석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배제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냥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여기를 이제 입력층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출력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 후, 많은 퍼셉트론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딱 요렇게 잡는 거죠. 요게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주는 구조입니다. 보기 문제를 슬쩍 한번 볼까요? 보면은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요 이야기를 해요. 자,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여기서 한번 끊어 주시고요.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이 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이제 얘가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퍼셉트론의 구조,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려봤던 요 하나의 퍼셉트론 있죠.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이전 단계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이후 단계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출력층과 입력층만 이쪽에 붙이는 걸로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의 퍼셉트론을 가지고 학습시킨다는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찝어내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하나의 퍼셉트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왜 뭐 퍼셉트론은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지문에서 다양한 계층은 많이 생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번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음?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인 색깔과 형태라는 녀석을 범주화를 한대요. 그리고 이 두 녀석, 이 범주화를 수치화해가지고 이 두 녀석을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는데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고 했죠. 인공신경망은 뭐라고 했죠? 퍼셉트론의 집합체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이라고 했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색깔과 형태라는 녀석들은 각각이 하나의 범주이고요. 그쵸? 두 범주라고 했잖아요. 두 범주. 얘네가 각각이 하나의 범주이고 이 각각의 범주들이 하나의 입력값이에요. 각각이 다 입력값, 얘도 입력값, 얘도 입력값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쭉 묶어가지고 학습 데이터라고 그냥 통칭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입력할 때는 색깔은 빨간색 입력 단자로 들어가야 되고 이 형태는 파란색 입력 단자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입력 단자 여기서 그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A, B, C 라는 입력값이 x, y, z라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입력 단자에 입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 B, C 요런 녀석들이 각각 색깔, 형태 요런 범주들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입력층에다가 입력층에다가
학습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제공하는데 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했다면 출력값 0은 1이나 0만 출력하니까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바꾼 게 선지 중에 있었죠.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만약에 0으로 설정하면 당연히 출력값 1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는 거죠.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요 정도까지 보고 요 정도까지 보고 일단 여기까지 읽은 걸 바탕으로 좀 해봅시다. 왜냐면은 한 번에 쭉 다 읽고 한 번에 쭉 다 푸는 게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술 지문인데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 그거를 뭐 알 수 있나? 이거는 되게 확대를 한 거에 불과하거든. 부분을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건데 여기에서 관통하고 있는 논리는 사실 이 앞에 나와 있죠. 다 읽고 나서 되는 게 아니고 관통하는 논리는 바로 이 퍼셉트론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좀 보면은 3번 선지 17번의 3번 선지 입력층에서 출력되면은 다음 계층의 입력층으로 가겠구나.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이 된 녀석은 다음 계층의 입력값으로 가겠구나. 맞죠? 얘가 산문단에서 나온 근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중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18번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였나? 지금 마지막 문단을 안 읽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네요. 두 가지 범주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층에는 두 가지 범주를 넣어줄 수 있는 두 개의 입력 단자가 필요한 퍼셉트론이었겠죠. 그쵸? 출력 단자는 당연히 하나였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3번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 요거는 일단 잘 모르지만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문장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을 지금 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겠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얘도 범주고 얘도 당연히 범주인데 얘들을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부르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요게 이제 학습 데이터랑 범주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문의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느낌으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답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 3번 선지는 어디에서 답이 나왔나요? 범주 이야기 1, 2, 3 그리고 4문단이죠. 그쵸? 범주 이야기, 학습 데이터 이야기 4문단입니다. 4문단에서 답이 나왔고요. 얘는 뭐 2문단이었겠고요. 2문단 맞죠? 2문단 여기 2문단이고요. 임계치가 고정. 그쵸. 여기가 근거였죠. 이는 이문단에서 나왔고 하면서 하나씩 그냥 적어 볼게요. 이문단에서 나왔고 첫 문제. 그리고 18번은 3문단에서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정확히 잘 분배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3문단이나 5문단에서 각각이 하나씩 근거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3번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5문단에서 얘도 답이 나오고 얘도 답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1문단은 별거 없잖아요. 그쵸? 1문단은 별거 없잖아. 그래서 봅시다. 얘는 우리 아까 그렸었던 그림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의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학습시키고자 한다 그랬으니까 입력 단자가 3개인 퍼셉트론이고요. 그쵸? 그리고 요게 처리 부분이고요. 이 안에서 가중합이랑 임계치를 비교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입력 단자는 3개가 있고 각각의 가중치가 0.5 그리고 0.5 그리고 0.1이 잡혀져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 값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가중합인 거죠. 그쵸? 그래서 가중합이라는 게 임계치는 이미 정해졌대요. 임계치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가중합이 얘보다 작으면은 0을 출력할 거고요. 크면은 1을 출력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A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B를 봅시다. 아,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입력된다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이제 하나가 제공이 되는 것인데 학습 데이터라는 녀석 안에 3개의 범주, 범주, 범주가 있는 거죠. 얘들이 입력 값으로 입력 단자에 입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A는 1, B는 0, C는 1. 위부터 A라고 해가지고 1, 0, 1을 넣으면은 계산 값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0.5죠. 그쵸? 얘는 0, 맨 위는 0.5, 맨 위는 0.5. 그리고 얘는 0, 얘는 0.1이죠. 얘네를 다 더하면은 가중합은 0.6이 됩니다. 그쵸? 0.6은 1보다 작습니다. 그쵸? 1보다 작아요. 그래서 0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출력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은 몇입니까? 정답은 1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문단을 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였고 이것만 가지고 일단 풀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은 좋습니다.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판정이라는 단어 우리 아직 몰라요. 그쵸?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 아니고 컸기 때문이겠죠. 얘는 틀렸고요. 그쵸? 적절한 거 찾는 거죠. B로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가 늘어나 있겠군. 얘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의 수렴하겠군. 얘도 모르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요걸 5번 먼저 봅시다. 한 번 입력했을 때 출력값이 우린 0이 나온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고요. 자,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4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퍼셉트론의 구조를 생각을 해봐요. 자, 사과 사진을 가지고 정답인 사과 이 달을 요 퍼셉트론들이 모인 인공신경망이 판단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그쵸? 기억, 학습, 판단하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 1이라면은 이 퍼셉트론의 존재의 의는 1을 출력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왠지 알겠죠? 그냥 사과 사진을 주고 여기에 넣었더니 우리 사람은 그냥 사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란 말이야.
얘가 학습을 함으로써 이건 사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존재의의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을 계속 시키면은 사과 사진을 줬을 경우에 사과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정답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하겠군. 아닙니다. 정답에 수렴해야 됩니다. 정답. 여기에선 정답을 1로 줬으니까 1에 수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선 답이 안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답이 안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안 나왔죠. 17번이랑 그 다음에 19번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단을 읽어봐야겠죠.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 뭐가 추가될까? 뭐가 추가될까? 읽어봅시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했다. 이거 우리 방금 전에 한 거죠. 여기까지 본 거 그대로 그냥 다시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새로 정보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때 출력 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보기에서 지금 뭘로 구했죠?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은 보기 문제에서 1이라고 했어요. 그쵸? 출력 값을 뺀 1에서 0을 빼면은 1입니다. 그쵸? 이 1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어디로? 가중치들에 더해진다.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진다. 이렇게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출력값들이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정답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잖아요. 1-0이 오차값이랬잖아. 그치? 1. 얘가 이 1이라는 녀석의 부분이 아마 아까 그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로 뭐 간다 요런 식으로 했었죠. 요렇게도 갈 거고 요런 식으로도 갈 거고 요런 식으로도 갈 건데 1이라는 녀석을 나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의 일부입니다. 그쵸? 1의 일부가 이렇게 가면은 어찌 됐건 간에 가중치에 더해진다는 거죠. 이 가중치가 올라가고 요 가중치가 올라가고 요 가중치가 올라가 전부 다 올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 가중합이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당연히 얘가 0이 아니라 1을 출력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0 출력이 됐는데요. 그러면 좀 더 올려? 또 0이 출력되는데요. 그럼 좀 더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0이라고 주고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계속 1을 출력하겠죠. 요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요게 계속 갱신이 된다면은 얘네 가중합이랑 뭐 요것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볼 만하죠. 똑같이 얘도 1이 0으로 수렴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은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요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요 말이 무엇이냐? 출력을 정답을 출력했다 이거죠. 혹은 정답에 아주 근접한 값을 출력했다 이거죠. 그리고 판정 단계로 전환을 하는데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인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 데이터는 뭐라 그랬어요? 학습 데이터는 뭐라 그랬죠? 사과 사진에서
특징들을 뽑아서 범주화를 하고 얘네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서로 다른 사과 사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과 사진에서 나온 녀석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다면 오차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쵸? 얘도 맞네요. 그리고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단자, 출력층의 출력단자 이 두 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쵸?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얘는 뭐 근데 읽고 이해할 필요 없이 입력층 입력단자, 출력층 출력단자, 가중치 갱신 얘네 찾아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됐는데 오문단에서 나왔어요. 오문단에서 써둡시다. 오문단에서 얘도 오문단에서 나오겠죠. 어딜까요? 자, B로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은 가중치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이겠죠. 왜? 왜? 우리가 만든 이 퍼셉트론에서 정답은 1이었고 첫 번째 출력값은 0이었으니까 이 둘을 뺀 오차값이 1이고 얘가 가중치를 갱신했을 테니까 양수로. 그쵸? 그래서 다, 다 늘어나 있겠군. 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판정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라 학습이 끝나면은 판정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16번은 2문단, 17번 5문단, 18번 4문단, 그리고 19번 5문단. 이상해졌어요. 3문단이 붕 떴습니다. 그래서 만약 얘를 맞는 말로 이 5번 선지가 맞는 말이었다라고 했을 때 3문단에 해당하는 게 요 선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요 3번 선지밖에 없었는데 3번 선지를 3문단에서 답이 나오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입력층이라는 녀석을 지우고 출력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얘네가 뭐라 그랬죠? 얘네가? 응? 얘네가 뭐라 그랬죠? 출력층은 다음 계층이 없는 층이에요. 그쵸? 출력층은 다음 계층이 없는 층입니다. 입력층으로 가중치를 보내주는 녀석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출력층으로 바꿔줬으면 3번이 답이 돼가지고 3문단에서 정답이 나오게 만들어줘서 아주 예쁘게 딱 그린 듯한 그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